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었던 종목군의 흐름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13%나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죠. 4분기 인도량이 역대 최다였다라는 소식도 전달됐고 애플도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들의 강한 시세가 결국 뉴욕장을 좀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백신주는 하락하는 등 조금 차별화 움직임은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얘기를 해준 것처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어제 우리 증시도 각각 종목 이슈에 따라서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네. 다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뉴욕도 그렇고 뭔가 대장주들이 가주니까 지수도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라는 수식어들이 여러 군데서 붙고 있잖아요. 우리 증시도 좀 이렇게 사상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대장주들이 굵직한 움직임으로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네, 그런 기대 담아서 저희 또 여러 이슈들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붙여둘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할까요? 예, 어제는 저희가 이 시간에 특집 코너를 하면서 전반적인 업종들을 살펴드리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주의 증시 일정들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굵직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오늘에서라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제조업 PMI 여기 나오고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담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그 다음 날부터 있을 이슈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CES 2022가 개막을 합니다. 5일부터 8일까지 개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번 흐름들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흐름들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 일정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 하나하나 따로 떼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FOMC 의사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테이퍼링 가속화되는 것과 점도표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건데 의사록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의견이나 변수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와 전도표 상황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11월 말부터 12월 때까지 이때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상방을 제한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이미 좀 이런 테이퍼링 가속화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여기에다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어떤 중국의 통화 정책 이게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한다면 시장에도 역시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거는 잠시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박 앵커가 얘기를 해주긴 하겠습니다만은 CES 2022가 개막이 되고 여기서 사물 인터넷은 단골 손님이고 모빌리티 이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브리핑을 자세히 해드렸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외에도 하드웨어와 어떤 건강 플랫폼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역시 대형 이벤트인 만큼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첫 문을 여는데 지금 컨센서스 영업이익과 매출액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해, 지난해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50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52조에서 5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나온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더 떠나서 업황을 초월해서라도 전반적인 어떤 실적 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결정지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LG전자 역시 실적을 발표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처음으로 매출 70조 원 돌파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어떤 IT 투톱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살펴야 될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뭐 다달이 이렇게 지난달에는 뭐가 주인공이었나 생각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12월은 딱 로봇이 주인공이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2월 달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률 보시면 로보티즈 105%, 와 로보로보 99%, 유진로봇 79%, 로보스타, 에브리봇 다 강하게 올라갔고요. 네. 이게 1월도 로봇이려나? 라는 기대를 안게 했던 게 바로 어제였어요. 로보티즈 상한가 마감됐고 로보로봇 14%, 유진로봇, 에브리봇, 로봇이 좀 붙어있고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폈던 건 가장 최근 이슈는 이것이었죠. 삼성 이야기였습니다. 네. 삼성 측에서 로버사팀 TF에서 그냥 일상 팀으로 격상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이 이제 로봇 최대로 키우나 보다 이런 얘기가 불거진 건데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당일날 나온 이슈가 아니었었어요.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이슈들이었는데 이게 좀 부각이 되자마자 현대차그룹 혹은 LG전자, 네이버 각 글로벌 업체들이 어떤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물론 미리 다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래서 참 타이밍이 중요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여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었네. 이것이 바로 로봇주 상승의 연속성을 조금 내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로봇 관련주가 1월에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CES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넘겨볼게요. 일단 이번 CES에서는 드론과 로보틱스 비중이 좀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들을 보면 주요 이제 발표 세션 목록이 있는데 각 기업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는가 이렇게 쫙 써 있었어요.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자율주행이나 이 로봇 공학과 관련된 발표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로봇 CES 과거에 언급됐던 것과 조금 더 차별화되는 게 기존에는 로봇 자체, 기술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농업용 로봇 혹은 운송용 로봇 정말 조금 커스터마이징화 돼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 각 쓰임과 용도에 맞춰서 한마디로 기술 발전이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좀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로봇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넘겨보시죠. 제일 먼저는 자동화 수요가 자극됐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공급망 차질받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 9월까지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 판매가 40%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에서 각종 제조업 인프라 투자하는 것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쪽은 모두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서 당연히 로봇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각 국가에서 설비 투자 늘면서 산업용 로봇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산업용 로봇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 업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노령화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로봇 성능은 향상될 것이고 중명이 주목받아야 된다. 또 블랙록에서도 2022년 메가 트렌드는 결국 자동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안타에서 이런 의견 냈더라고요. 로봇 개발 생산 자본이 필요하고 적자 기업 너무 많으니 주의는 하자. 그런데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ETF 얘기를 하죠. 미국 로봇 ETF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 투입 로봇에 좀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로봇 산업에 ETF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로봇을 많이 선택을 하시니까 ETF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항상 국내가 궁금하잖아요. 예. 국내에서 로봇 관련한 산업에 일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는 업체들을 거의 다 모아봤습니다. 넘겨보시죠. 굉장히 많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있습니다. 다 담지 못할 만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의료 쪽으로 보고 있다 하면 큐렉스 보시면 되는 거고 좀 큰 기업들 위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결국 로봇 하려면 또 카메라 모듈 가야 되니까 예, 맞아요.
정말 영역이 너무나 많죠. 네. 하지만 저희 시간에 뭐 유창희 대표께서도 유진 로봇이나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었던 만큼 지금 시점에 정말 매력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뭐 한번 바람이 크게 부는 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굵직한 건 굵직한 대로 가져가면서 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자꾸 눈이 가는 건 맞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눌러도 되는 타이밍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전략이라기보다 어제 여의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솔직한 말로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이거는. 심했죠? 너무했죠. 일단 뭐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를 어제 내놨었고 그리고 관련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 씨, 뭐 지금 뭐 공시통해서 이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모 씨가 동진세미캠 주식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일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10월 1일에 1,43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분율 7.62%를 갖게 됐고 이후에 결국에는 손절을 했어요. 손해를 보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한 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강서경찰서에 이제 여기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황당한 건 슈퍼겜인 줄 알았던 사람이 결국 횡령을 어마어마하게 했구나라는 거였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면 사실 숨기면서 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갑자기 지분을 7.6%를 가져가다 보니까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괜히 귀찮은 일 생기기 싫어가지고 이름 부분에 이렇게 CG로 블러 처리를 해달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자공시의 확인 사이트 가시면요 이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공시까지 하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야 이게 날짜만 같지 그러면 지분율을 높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날 1,430억 원을 산 사람이 또 있을 리는 없으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샀던 사람과 횡령을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추정을 한 상태에서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해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 횡령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어지럽혀진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은 원래 어떤 그 상장사의 직원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하면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횡령 자금 1,880억 원이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기 자본의 92%에 달합니다. 이게 구멍이 났다라는 것도 황당하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회사가 이걸 몰랐다라는 것도 그것도 너무 황당하고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에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때가 돼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시총 2조 원짜리 기업이 갑자기 상장 폐지되진 않겠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리스크일 뿐더러 3월 감사 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사실 의견 거절 나오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요건은 되거든요. 물론 되진 않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자금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까지 해서 지금 좀 착잡한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도 저희 계속 추적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 전반에 전략 더불어서 앞서 로봇 관련주까지 해서 좀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삼성전자가 문을 열어줄 테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나,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합쳐서 좀 어떻게 전략 짜십니까? 네, 지금 아직 좀 1월 효과가 좀 뜨뜻미지근하죠. 이제 하루. 네, 하루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연말 랠리가 좀 있었고 마지막 주부터 그리고 그랬죠. 예. 어제도 어쨌든 강하게 상승을 한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시작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은 결국 실적 때문이거든요. 네. 이 어닝 시즌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전체 한 250개 기업,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한 39조 정도, 한 40조 전후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그 순이익 추정 상향치 업종을 좀 본다라면 뭐 운송, 반도체, 뭐 의료, 화학, 소프트웨어, 뭐 조선 순으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존에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렸었던 거 올해 혹은 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러한 섹터가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좀 먼저 진입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반영할 것이냐, 혹은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기업이 좀 좋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 저는 IT 섹터는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한 11월, 12월 달 우리 증시가 흔들릴 때 좀 잡아줄 수가 있었고, 또 반등을 줄 때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가 전기전자, IT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IT 섹터 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상향치가 계속 이루어져 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라서 막상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주가가 엄청난 화답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다른 섹터는 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종목을 좀 몇 개 꼽아봤는데, 뭐 전기전자 업종 IT 쪽은 DB하이텍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연초 1월 달에만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박스가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올해, 특히 뭐 작년에도 뭐 좋았지만 올해도 작년만큼 좋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DB하이텍 DB하이텍은 상당히 실적하고 주가 흐름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좀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증권사 컨센서스를 계속 대폭 상향하는 내용들이 맞아요. 계속 변화가 되는 그것들이 발표가 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제자리입니다. 3만 원을 밑돌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물 운송 수요가 뭐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미크론은 계속해서 뭐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 대한항공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신다라면 건설주들이 의외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최고대치를 그려내고 있는 거 본다라면, 작년에 대형 건설사들은 의외로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연말로 갈수록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동부건설은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도 이번 실적 어닝 시즌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완만한 상승세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과 대한항공, 동부건설까지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실적 시즌을 두고 업종별로도 전략이 좀 달라지잖아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나 IT는 선반영된 느낌을 우리들도 많이 가질 텐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뭐 의류나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화학도 그렇고요. 여기는 오히려 선반영보다 뭔가 실적 확인하고 가자라는 투자 의견들이 많았었던 종목군들인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도 아직 늦었다고는 보기 힘들겠네요. 그쵸.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화학이나 이런 쪽은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 실적 피크냐 피크, 예, 이런 그랬죠. 논란이 좀 있으면서 이제 연말 갈수록 좀 상승폭이 둔화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또 이번에 얘기가 나올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 화학 섹터를 보신다면 저는 의외로 정유주들, 정제 마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의구심은 있는데 기대감이 좀 높은 게 조선 섹터예요. 맞아요. 뭐 항상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고 나서 막상 실적 뚜껑 열고 나면은 실망감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로 해소가 된다면 주가 상승 탄력도는 상당히 가파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뚜껑이 열리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ES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로봇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꼭 이 정하는 날 로봇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로봇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CES가 내일 이제 개막을 하죠. 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항상 보여줘 왔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뭐 TV 크기라든지 네. 새로운 가전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지금은 이번 현대중공업도 거기 참여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CES가 이제 가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전 어떤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모빌리티라든지 로봇 이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세분화되면서 앞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어느 쪽은 이러한 부분들 뭐 배송이라든지 이런 쪽, 뭐 산업은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구체화된 청사진을 좀 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사물 이동성이 부여된 MOT 생태계가 어떻게 좀 구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약간 이제 자율주행 쪽이 좀 포커스가 좀 많이 나왔었다라면 이번에는 약간 로봇하고 이제 연계되면서 그런 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뭐 중요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또 많이 올라왔는데 처음 로봇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었을 때는 로봇 관련된 테마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CES 이제 개막이 이루어지고 난다라면 좀 그 흐름이 좀 이제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사이에 진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래서 그 회사가 뭐 하는데요라고 물어보면 네. 뭐 이런 말밖에 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몇몇 있습니다.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 청소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진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그 사이에 특허 뭐 이런 개발 소식도 있지만 이것이 당장 실적을 급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라면 CES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수록 저는 이제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지지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로봇이 끝나는 건 아니다. 저는 뭐 올해 이슈로 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같이 연계된 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되 로봇 하나만 딱 산정해서 보신다라면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유찬희 대표께 그 로봇과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추려졌던 종목이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유진 로봇이었는데 로보스타하고 유진 로봇은 그때 이후로 수익률이 한 40% 정도 났고 로보티즈가 수익률 99%가 난 상황인데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 좀 비중 축소해도 되겠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로봇 이슈는 계속 있을 테니 한번 기대감은 가져보자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다코스로 부상한 엔터 컨텐츠주 새해도 주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실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사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항상 이제 뭐 연말 또 새해 초에 증시에서 좀 강했던 섹터가 무엇이냐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네. 그것이 또 그 해를 또 주도하는 경우도 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강한 섹터 흐름을 좀 유의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어저께 강했던 쪽이 컨텐츠하고 이런 엔터주들이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애플이든 기존에는 뭐 넷플릭스만 있었다라면 뭐 지금은 디즈니, 애플, 뭐 국내 뭐 회사들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업체가 이렇게 난립하니까 서비스를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 난립하다 보니까 그 공급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반대급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몇몇 좋은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올해도 결국은 K컬처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연초에 혹은 연말, 그러니까 지난주 혹은 이번 어저께까지 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매수세가 좀 붙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K컬처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엔터사들도 지금 뭐 거리두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을 또 대안으로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하이브라든지 뭐 SN 같은 경우도 위버스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성공 가능성을 좀 확인시켜줬다는 것 자체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작 관련된 섹터를 보신다라면 작년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올해 작년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작품들이 좀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뭐 31개까지도 작품을 작년 대비해서 또 조금 더 늘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재평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영화 이런 오프라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 좀 본다라면 콘텐츠 제작 쪽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엔터사들 보신다라면 저는 SN 같은 경우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그런 이슈들은 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브도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엔터와 컨텐츠주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또 1월 효과와 함께 연초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